5편의 영화를 보셨는데요. 이 섹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각 해설사의 해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5편의 영화를 보신 것은 은퇴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조금은 다른 속도와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시간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인생이란 연극의 후반부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고민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슨트의 해설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와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또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설하실 정재정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영화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5편의 영화를 보셨는데요. 이 섹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각 해설사의 해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5편의 영화를 보신 것은 은퇴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조금은 다른 속도와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시간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인생이란 연극의 후반부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고민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슨트의 해설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와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또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설하실 정재정 어르신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3시에 이 장소에서 개막식을 했습니다. 올해로 15회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당신만을 위하여 노래 짧아요. 8분 정도의 중년 여인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줬던 짧은 영화지만은 그 속에는 8개 그 요양원의 계약을 정식으로 하고 단체가 아닌 요양원의 개별, 그러니까 환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청아하고 감미롭고 부드러운 노래로서 그 환자들이 몸이 움직이는 석사학위를 받은 줄리엇 음악도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 전통학교에서 공부한 그 중년 여성은 8개 요양원에서 환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몸을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을 봉사정신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아마 세세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여성은 그래도 석사학위를 논문을 쓰면서도 계속 참 감독의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상하이 출신의 그 감독 그분이 줄리어드 그 학교를 나오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데뷔작이 12분이고 10회 그 어떤 그 독립영화제의 대상 수상자인 감독에 있었습니다. 그 감독은 30대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주인공은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바뀌어서 좀 죄송합니다. 감독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은 음악을 통해서 음악은 정말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다. 음악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을 음악에서 배우고 또 이제 이번 영화는 환자들, 개별적인 환자들에게 행복도 주고 즐거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의 주제를 갖고 아마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상당히 수준에 와가 있는 상하이 출신의 감독을 말씀드리고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보람찬 삶을 살 수도 있고, 마음 하나 잘 못 먹으면 불편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런 것이 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마음 먹는 거죠. 초심이라 그러죠. 초심.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고 우정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랬었는데 잘 안 보이세요. 어쨌든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 영화도 보면서 왜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최선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그렇게 겨울에는 추운데 손이 꼽아서 그래 하면서도 고생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하는 마음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관중은 아니지만 여러분 고객 그리고 관객들의 가슴에 이 5편의 영화가 그래도 어느 부분이 자기 마음속에 아니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을 때 대한극장을 찾은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대순 노년 감독의 작품입니다. 서울 국제노인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노년 감독이 있고 또 청년 감독이 있죠. 근데 이 작품은 노년 감독의 작품으로 이 나대순 감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요. 2013년도에 서울 노인영화제에서 이별을 준비하다라는 다큐 영화를 출품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을 했었고요. 또 2022년도에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사랑해요라는 작품도 출품했었고요. 올해 2023년도에 다시 또 이 내일은 없다라는 작품을 내놓으신 걸 보면 본선에도 진출했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감독이 자기 자서전적인 기록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누구나 닥치는 그런 희로애락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산층의 한 가정으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불치의 병에 걸린 아내로 인해서 아주 고통의 나날을 보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견디고 나서도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또 두 아들도 성장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이 주인공 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홀로 남게 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이미 80을 바라보는 그런 노년이 된 그런 세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독백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부라는 것은 다른 우리 순우리말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가시벗이라고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관객 중에서 젊으신 분도 좀 계실 텐데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례사가 빠지지 않고 꼭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두고 100년 해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을 꼭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100년 해라고 하라고 하면 아마 웃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100년 해로 하라는 말을 꼭 빼놓지 않았는데, 이 100년 해로라는 뜻은 생사를 함께 부부가 하면서 사랑의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꼭 다짐하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의 사회이죠. 그래서 가정원 중에서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밑거름이 되어서 희생을 하시면 반드시 희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하는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남편인 가장이
그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을 지켜냈고 또 아내도 15년이 넘는 세월을 직장도 그만두고 병수발을 들었죠. 그런데 허무하게 아내를 떠나고 나고 또 자식도 보내고 난 후에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의 중년 세월은 없었던 거예요. 중년 세월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정말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과거에 집착하면서 떠나보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80을 가까이 자신을 내려다보니 자신은 어때요? 코로나 상태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울증을 겪으면서 상당히 외로움에 지친 그런 나약한 노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이 싫었죠.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자신의 결심을 보이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가 철썩거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 파도에 그런 모든 시련이 씻겨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주인공이 독백처럼 하는 말에는 아마도 그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해서 그 영상미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노합생주라는 말 아시죠? 그 노합생주라는 말은 늙은 조개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진주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이 남은 노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려는 그런 주인공의 의지가 돋보여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영화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반전이 보입니다. 아마 이 감독은 좀 자신의 얘기를 쭉 나열하다가 조금 지루하면 20분이 넘으니까요. 지루해질 만 할 때 이 비틀즈의 헤이 주드라는 노래에 맞춰서 그 꽃갈모자라고 그러나요? 토끼 모양의 모자를 쓰고 이 주인공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여기서 가사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세상 모든 짐을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너도 알지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아마 가사는 과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거의 끝마무리일까요? 사랑해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라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해서 살 수 없다고 주인공은 생각하죠. 맞는 말이고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하루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를 중계하기보다는 오늘을 기약하면서 오늘 하루 충실하게 또 의미와 그런 재미가 있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이 말 자체가 아마 감독이 주는 우리 관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먼저 간 부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먼저 간 부인은 그 굉장히 15년 넘도록 그 고통의 나날을 살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차츰차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세상을 떠났지만 가족의 그늘 밑에 특히 남편의 사랑과 또 희생과 배려로서 그 부인을 지켜냈잖아요. 그렇게 행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의 뒷받침이 있으면서 먼저 간 아내가 저는 상당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아있는 남편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다 간 것이 아닐까 그런 제가 개인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올해 저보다도 연배이신 그런 오래 하신 분들의 그런 생각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젊으신 분들도 노년의 생각, 아직 살아보지 않은 노년의 삶은 길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나 자신 세 번째 영화는 장애인이다. 김고은 감독은 1996년생으로 2019년 단편 영화 해피 투게더로 데뷔를 했고요. 2020년에는 단편 영화 방 안의
포크리를 출품하였습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 동창회는 2022년 전주 국제영화제의 기술 지원으로 출품을 해서 유니카 국제영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김고은 청년 감독의 동창회는 70대 노년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70대 노인의 삶일까요? 70대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70대를 질병의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70대를 건강하게 빠져나오면 90,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90,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고요. 그 근육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형성하고 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 또한 70대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세 가지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짧은 하얀 수염이 없는 것입니다. 산신령처럼 긴 수염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이 짧은 수염은 나이만 들어 보이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인공은 70대인데 이 수염 때문에 80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염이 없는 저는 여전히 17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네요. 예, 아니라고 하신 분은 비싼 안경을 쓰신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공은 지팡이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는 것도 아니고 매번 버스를 타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도요, 지하철을 타려면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첫 번째로 앉을 수 있는 장애기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하루 일과는 너무 단조롭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바둑 두고, 버스 타고 공원에 가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편의점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요리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가 배우고 라인 댄스도 하고 영어회화, 일본어, 여행 관련 교육도 받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체말로 왕년에 잘 나갔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멋진 옷을 몸에 꼭 맞게 수선하시는 데에서 주인공의 왕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주인공의 삶은 하루 일과가 너무 단조롭고 지팡이를 짚고 느리게 걷는 모습은 활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또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삶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를 하는 장례식장, 고인의 영정 앞에선 주인공의 모습은 여기서쯤해 보이죠. 그러나 먼저 온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어느 지하철역에서 본 인생에도 환승력이 필요하다 하는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흘러간 노래를 들으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인생에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의 중요함을 깨달은 주인공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활동적인 삶이 되기를 기원해 봤습니다. 김고은 감독 또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흐뭇해 하시는 모습에서 인생의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70대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기 저 뒷좌석에 계신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중요한 70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내시고 싶습니까? 아, 예. 예, 그러면 우리 청년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이 70대를 어떻게 보내시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고 싶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남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반생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도슨트가 되어 단편 영화를 해설하는 것도 인생의 환승력이 될 수 있고, 또 시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스마트폰 교육, 인문학 교육, 건강 스포츠 교육 등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인생의 환승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젊은 얼굴들이 많이 피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제가 노인 영화입니다만은 노인을 위한 영화가 아니죠. 바로 이 영화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영화에서 많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까치의 육아 얘기 영화가 다 좋습니다만은 저 스스로 자원을 했어요. 한마디로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는 내에 한마디로 눈이 즐거웠습니다. 파란 초록빛 햇살에 반짝이는 정호영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마지막에 나오죠.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움인가 하는 시계가 떠오릅니다. 영화가 아름답죠. 아름다움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죠. 이 영화는 참 아름다워요.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주연이 누굽니까? 까치 1, 2, 3, 4 까치 가족이에요. 조연은 누구예요? 까마귀, 멧돼지, 그리고 누구 있죠? 그 감독의 영화 촬영하신 분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최소한도 조연상만은 그 남편님께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연상, 조연상은 없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 가족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해도 그 남편에게 조연상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까치 하면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까치는 한겨울에 집을 짓지? 이 영화를 보면서 답이 풀렸어요. 바로 봄이 되면서 새끼를 알을 부화하면서, 그죠?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내가 살 집이 아니에요, 그죠? 예, 새끼를 부화시키고 키울 집이죠. 까치들은 엄동설안에 새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 까치는 마지막 장면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어떻게 날아요? 엄마가 손을 잡아줍니까? 아니죠. 혼자 날아요. 그죠? 혼자 고고하게 비상을 합니다. 우리 주변 이렇게 저부터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나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반성도 하게 돼요. 자식들이 독립, 자립을 하도록 키우는 게 그게 부모로서의 첫째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녀 교육이 처음 뭐부터 시작이 돼요? 남한테 폐 안 끼치는 것부터 배우죠. 내 새끼 잘났다가 아니에요, 그죠? 너는 뭘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남한테 폐 안 끼쳐야 된다 하는 그게 첫째 교육이죠. 자립이 첫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주제를 보면은 내일은 은막 뒤의 삶, 은막 후의 삶, 바로 노년의 삶에 대한 섹션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이 영화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래서 가족 파티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 영화에서 아까 그 영상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자연 다큐가 돼가지고 자칫하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거는 부부의 그 양념 같은 여기에 대본이 있었겠어요? 대본도 각본도 시나리오도 없는 그 부부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죠. 그저께 감독과의 대화가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남편하고 의논한 겁니까? 했더니 남편은 전혀 모른대요. 오히려 녹음하는 거 남편이 알면은 입 꼭 다물고 있을 사람이랍니다.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로 바로 감독 부부의 삶 자체가 바로 노년을 어떻게 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이진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서 제 섹션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차 감독께서는 이름이 차경미 할머니입니다. 연세가 적지 않아요. 이 할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무려 4개월 동안 이거 뭐 붙임버 쓰듯 한 거잖아요. 본인이 감독이라고 그러지만은 까치가 감독말 듣습니까? 4개월을 불침버 쓰듯이 참 노심초사 눈이 아프도록 카메라 렌즈를 지킨 그 결과의 작품이죠. 그렇지만은 자식들 키우던 생각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찍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차경미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취미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작품이 우연히는 아니고 그동안의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찍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편의 영상일기고 영상 수필이다. 하나의 수필로다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 줄이고요. 이 작품을 제작하고 연출한 또 감독한 이목훈 씨는 그냥 평범한 목사 부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목사직을 은퇴하면서 이분도 그 사모의 역할을 끝나죠. 그래서 69부터 시작하는 자기 노후의 삶을 생각하다가 자신 이제까지는 남편의 보조 역할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69 이후부터의 자기의 삶은 온전히 자기에게만 투자하고 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이목훈 씨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69이면 우리가 은퇴 세대 노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은퇴 세대고 노년의 세대에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노인 문제라 그러면은 건강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그런 거를 꼽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그 역할이 끝난 노인들의 그 일상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고 무의미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이목균 씨는 상당히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자기 시험 관리를 하면서 젊은이 못지않은 아주 그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연출 없이 분식 없이 작품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죠. 디카시 활동이라든가 또 방송 제작, 또 방송 활동, 또 이 작품에선 이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이 시민 기자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상대로 하는 이야기 할머니도 하고, 그리고 간간히 또 그 은퇴한 목사 부부들과 함께 국제순례도 하고,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역할이 끝난 사람들의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일을 끝나고 나서 그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의 이목균 씨를 보면서 저의 못남을 자책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젊은이 못지않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그 5대 필수 영양소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년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지내려면은 그 친구와 일과 취미와 건강이 함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이목균 씨는 굉장히 슬기롭고 활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분이 그 시가 있죠. 그 꽃이 진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그 잎진 자리에 꽃새 순나고 열매 맺더라. 이 시에 저는 굉장히 긴 여운이 남습니다. 그냥 우리는 늙어서 그냥 의미 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가 나이를 들어도 새롭게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자기 행복도 자기가 꾸밀 수 있고 또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노력과 자기 관리에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듯이 결코 노년, 우리가 보는 그 은퇴 세대를 노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노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새로운 중년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그 삶과 이분의 그 아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